商材とは雑草を刈り稲を残すためのものだ。731部隊の秘密は永遠に守る。 일제의 만행 중 하나인 731 부대를 다룬 영화 731이 1월 21일에 개봉했습니다. 난징 사진관과 더불어 중국 본토에서 개봉 이후 크게 흥행하면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극도로 심해진 것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미 해병대가 수리바치산에 성조기를 꽂으며 일본의 패전이 확실해진 1945년 2월 야전에서 편하게 사용 가능한 소형 정수기를 개발한 유능한 군의관이자 관동군 방역급수부 731 부대장 이시시로 중장은 관동군 사령부와 일본 육군성에서도 국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던 731 부대의 인체 실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세균전만이 일본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며 뉴욕과 모스크바에 세균 폭탄을 대량으로 투하하는 밤의 벚꽃 작전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항일 영웅 왕재양을 사칭하며 사기를 치고 다니던 왕용장은 일본군 정수기를 빼돌려 하얼빈에서 외국인들에게 팔려고 하던 중 용장을 진짜 왕지양으로 착각한 일본군들에게 체포되어 731 부대가 위치한 핑팡 지구로 향하는 열차에 태워집니다. 조선과 러시아 그리고 중화민국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731 부대의 실험체들인 마루타들과 당시에 일본군이 실제로 운영했던 만주 몽골 궤적 청년 의용대원들을 태운 열차가 핑팡 지구에 도착하자 용장을 비롯한 마루타들은 남녀가 분리되어 수용소에 수감되고 군의관들은 끌려온 마루타들을 환자라고 칭하며 치료를 마치면 대동아 시민으로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세뇌합니다. 용장은 의용대 간수를 폭행했다가 전기 고문을 당하고 일본어와 러시아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용장을 지켜보던 이마무라 카요 소자는 용장에게 일반 마루타들과는 다르게 청소나 식사 당번을 하는 부역을 맡기고 용장 이전에 부역을 맡던 세르게이처럼 때가 되면 풀려나고 다른 마루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장은 동포들에게 매국노라고 욕을 먹어도 언젠간 세르게이처럼 자유의 몸이 될 것이란 희망을 품었지만 자료실에 있는 필름을 보고 사실 세르게이는 풀려난 것이 아니라 세균가스 실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른 마루타들과 함께 탈출을 계획합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본작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얘기할 건데 절대 제가 중공 빨갱이라서 본작을 엇바하는 것이 아니며 친일 매국노라서 엇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작을 연출한 자오린상 감독은 10년 넘게 731 부대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며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신경 썼다고 밝혔는데 국내에선 마루타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흑태형 731과 비교하면 확실히 역사적 고증이 잘 반영된 것 같았으며 이시시로가 기밀 유지를 위해 세뇌하기 쉬운 일본군 소년대 소속 소년병들을 731 부대에서 근무시켰던 사실이 흑태형 731에서 반영되었지만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아역 배우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인지 소년병이 아닌 731 부대 경비 임무를 수행했던 청년 의용들을 등장시켰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는 채널인 김채호의 필름 찍기에서 본작을 리뷰했을 때 수용소가 너무 쾌적하고 깔끔하다고 지적했었는데 저 또한 이것이 의아해서 찾아본 결과 마루타들의 수용시설은 일반적인 포로 수용소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위해 마루타들에게 고단백 식사를 제공하고 위생을 철저하게 신경 썼으며 수용시설의 청소와 소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1940년대엔 보기 드문 수세식 화장실과 환기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본작의 묘사가 역사적 고증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고증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단점이라고 느꼈으며 본작이 왜 중국에서 흥행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흑태형 731을 보고 나서 당시엔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묘사가 충격적이었는데 한편의 영화로서의 완성도는 형편없지만 731은 흑태형이 츤들러 리스트로 보일 정도로 훨씬 심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일제의 강제노동을 그린 한국 영화 군함도가 세트 디자인은 호평받았지만 허술한 스토리와 역사 반영 때문에 비판받았던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군함도의 주인공이 악단장이었던 것처럼 마술쇼 같은 걸 보여주는 제주꾼들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고 단합해서 탈출하는 과정도 비슷해서 설마 군함도의 내용을 표절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으며 만약 맞다면 미국 전략사무국과 협력하는 광복궁 박무영처럼 미제 승량이 자본주의 돼지들과 붙어먹는 앞잡이를 등장시킬 순 없었는지 눈물을 머금고 주인공을 일본 앞잡이로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731 부대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과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를 다뤘다는 것을 강조하고 만주사변이 일어난 9월 18일에 개봉했으면서 똑같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난징사진관처럼 일본의 악행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애국심과 역사인식을 고취시키지도 않고 본격 중국 람보가 등장하는 주선율 영화들처럼 중뽕 가득한 액션 블록버스터도 아니라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왜 이런 이상한 영화의 제작을 승인하고 배급을 지원했으며 중국인들은 본인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이 영화를 왜 그렇게나 많이 보고 선동되어 괜히 가만히 있는 일본인들을 린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역사처럼 마루타들의 국적을 조선과 중화민국, 러시아 등 다양하게 설정하긴 했지만 여기서 1943년에 작곡된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 같은 노래가 나오는 것은 주선율 영화들의 인기가 시들면서 중앙선전부에서 일본의 증오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며 방향을 바꾼 최근 트렌드와 어긋나기 때문인지 러시아 소녀가 소련 군가인 성스러운 전쟁을 부르는 것으로 대체된 것 같았는데 독소전쟁 초기에 만들어진 곡이라 본작에 나오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난징 사진관을 보고 나서 분명히 731도 마찬가지로 간악한 일제 쪽발이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들은 버텼고 승리했습니다. 모택동동진 만세가 됐겠구나 싶었는데 본작은 흑태양과는 다르게 731 부대의 생체 실험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으며 마지막 부분에 탈출을 계획하기 전까진 주인공 왕용장이 일본군 여자 장교 이마무라에게 알랑방구 똥꼬쇼를 하다가 한 번씩 대들고 혼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마침내 정신 차리고 마루타들과 함께 탈출을 결심했을 때 731 부대를 다룬 영화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는지 벼락치기 하는 대학생 마냥 생체 실험들을 몰아서 보여줍니다. 15세 관람가를 받은 것이 화제가 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분명히 15세 치고는 잔인한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흑태양과 비교하면 애교 수준에 불과하고 생체 실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이유로 고어가 나온다는 점이 매우 이상했으며 중앙선전부와 핑핑이가 이 영화를 보고 감독과 제작진들을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하려고 했으나 의외로 크게 흥행하며 본인들의 의도한 선전 효과가 먹혀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닌가 뇌피셜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731은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살린 것을 강조하며 홍보했으나 731 부대에서 생존한 피해자들이 보고 불쾌감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되었으며 중국 중앙선전부의 프로파간다 같지도 않고 731 부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역사극도 아닌 이상한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본작을 볼까 고민하고 있다면 무조건 말리고 싶고 차라리 흑태양 731을 보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고 싶으며 아니면 731 부대가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나 역사 고증에 충실한 편은 아니지만 정현웅 작가의 마루타도 731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다른 분들의 후기가 궁금해서 댓글 남겨달라고 하지만 이 영화를 보라고 권유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